옛날 감독님들은 어떠셨어요? 주타가 그때 빈번했었죠. 망치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날라차기 하시고. 국가대표 언박싱 프로젝트 국박싱. 오늘은요 평소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보기만 해도 든든한 5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신인 선수 감독을 맡고 있는 한민수 감독입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감독 이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지 국가대표 지도자 성은영입니다. 현재 남자 역도 지도자를 맡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한빈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코치나 감독으로 살기 괜찮으세요? 역도 선수들이 착하고 말 잘 따라줘서 앞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욕하던데? 저는 뒤에 가서 데스노트 쓰고. 지금 성은영 코치만 지금 딱 홍일점이잖아요. 어때요? 여자로서 이제 코치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자로서이기보다는 이제 선수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많이 하는 편이죠. 아니 루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루지를 많이 못 접했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선발전을 알게 된 게 입시체육으로 학교를 들어간 상태인데 교수님이 이런 선발전이 있으니까 나가봐라 이러고 공지를 해주셨어요. 이게 태릉에서 열린다. 그럼 또 선수촌밥 먹어봐야 되잖아요. 선수법 맛있어. 여자 루지 쪽에서는 여자 처음이잖아요.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선수죠. 최초. 네, 저 최초. 저는 사실 그 태어난 대관령 지역 자체가 눈도 워낙에 많고 이제 스키를 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누나가 2명 있는데 누나 가족들이 다 스키를 타서 선수를 하고 있었어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그냥 우리는 스키를 타야겠구나 해서 저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크로스컨트리 헝그리 정신이 필요해서 예전엔 사실 헝그리 정신으로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도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장비값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동호회 종목들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죄송해요. 우리 스포츠가 제일 장비값이랑 돈 많이 들어간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 제 루지가 있어가지고 루지 썰매만 해도 거의 뭐 몇백만 원에서 1000단위까지 이거는 개인 장비는 아니죠. 개인이 사진 않고 다 지원 나오고 뭐 스폰서에서 받고 해가지고 그럼 빙상 저희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저희는 요즘에 보통 스케이트 가격만 500만 원이고 스케이트하는데 500이나 해요? 날 하나에 80만 원인데 보통 한 시즌에 한 3개씩 갈거든요. 그 유니폼도 하면은 100만 원이고 뭐 헬멧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개인으로 저희는 다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하나 신으면은 뭐 힘센 친구들은 1년이면은 구두를 갈아야 되고 스케이트 날 같은 경우는 시합하다가 한번 부딪히면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역도가 최고다. 몸만 오시면 된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지금은 이제 지도자지만 지도자를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 감독님들은 어떠셨어요? 옛날 감독님, 코치님들은? 아유, 한숨부터 나와요. 한숨부터.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링크장 100바퀴 도르라고. 그것도 그냥 도르는 게 아니라 상의 탈의하고. 그때 그냥 참고 하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주타가 그때 빈번했었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예. 저 어렸을 때 좀 맞기 싫어서 좀 열심히 했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주로 뭘로 맞았어요? 중학교 때 예선 탈락을 하고 이제 나와서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제 스케이트 날을 옛날에 망치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들고 있는 걸로 때리세요. 들고 있는 거. 네. 만약에 복도 건너편에서 만나면은 뛰어오세요. 날라차기 하시고. 쇼트트랙 코치님들은 진짜 좀 빡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성적이 낮겠지만 저 지도자 진짜 복이 많았어요. 그 지도자분들을 정말 잘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도 지도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안 맞으셨어요? 지도자 쌤한테는 맞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죠. 운동을 잘했다는 얘기네. 운동도 좀 하긴 했는데 그 지도자분들이 되게 잘해주셨어요. 어떻게 잘해줬냐면 제일 영감 주셨던 분은 항상 좋은 곳을 많이 데려가 주셨어요. 이런 음식을 먹어봐야 좋은 걸 안다. 그리고 식당 좋은 곳이. 네, 식당 좋은 곳, 학생 때 가볼 수 없는 곳. 네, 너도 나중에 지도자 되면 선수한테 그렇게 해줘라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난 이런 지도자가 돼야지. 어떤 그런 포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2000년도 창단해서 이제 제가 3번의 패럴림픽을 참여하고 은퇴를 했잖아요. 바로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게 간혹 그 썰매를 타지 않고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비장애 쪽 훌륭하신 지도자님이 와도 보이지 않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 선수 출신의 첫 번째 지도자가 돼서 비장애인 지도자님하고 같이 하면 참 좋은 시너지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선수 때 국제대회 큰 무대나 그 종합대회 같은 걸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체육 선생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 꿈을 못 버려서 대표팀 지도자를 지원했어요. 선수 때 못 해본 거를 내 제자하고 같이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어떻든가. 대승도도 쓰고 있잖아요. 반에. 저는 그냥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자 최초로 이제 올림픽에 나간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 지도자가 없었고 여자 선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열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냥 우선은 지도자가 돼보고 싶다. 저도 아까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까먹었고. 내가 지도자가 돼 보니까 예전에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 어땠을지 공감이 된다 이런. 제가 원래 진짜 FM적인 선수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실업들 생활할 때 그때 선배가 플라잉 코치를 했는데 그 코치한테 고집을 많이 부렸어요. 그 코치와 잘 맞춰서 10년간 슬럼프를 깨고 메달을 획득했는데 저는 갑자기 실업팀에서 나가겠다. 따로 훈련을 좀 하겠다라고 이제 고집을 피운 거죠. 나가지 말고 여러 번 잡았는데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진짜 이삿짐 센터에 불러서 그냥 떠나버렸거든요. 제가 코치라고 난 다음에 그 코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죄송했다고. 근데 지금 그 코치가 제 마누라예요. 네, 진짜로. 죄송해서 결혼하셨구나. 자기야 미안해. 저는 원래 지도자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게 된 건데 이제 해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참으셨던 거구나. 연락차겠는데요? 지도자들이 실력도 키워야겠지만 스포츠가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멘탈 관리를 하게끔 해요? 멘탈 관리는 딱히 그렇게 무작정 운동하고 앞만 보고 달리고 이런 생각하면은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그냥 멘탈 관리였던 것 사실 같아요. 무상무념이 멘탈 관리 관리를 잘 하시는 것 최고봉인데. 같아요. 그게. 역도는 그날 운동을 잘했다 못했다가 바로 수치하러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선수들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 그 선수 표정을 보고 개인 면담을 많이 해요. 소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수와 가장 친한 사람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자신을 자꾸 볼 수 있게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휴식도 정말 그 하나의 운동의 일부분인데 휴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라이벌이 잘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도 애들이 기록 경기인데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깨려고 안 하고 남들이랑 비교를 해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리를 해서 조종을 좀 문제 생기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록 경기가 사실은 나와의 싸움인 건데 네. 남과의 싸움을 하려는 그쵸, 그걸 그쵸.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죠. 요즘 선수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잖아요. 어때요? MZ 세대 선수들은 뭔가 좀 다른가요? 나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옛날에는 뭔가를 원한다라는 걸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거의 확실하게 알고 그거를 요구를 잘해요. 저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애들이 먼저 와서 저희 이렇게 훈련하고 싶은데요.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해주니까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냥 시키는 시키면 대로 하는 했죠. 거였었잖아요. 네. 똑똑한 것 같아요. 뭐 똑똑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이 지도자가 좋아하고 이 지도자 어떻고 이런 걸 파악을 엄청 영리해요. 예. 되게 편할 때도 있고 고마울 때도 많고. 편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솔직히 나 운동할 때랑 비교해 봐서 불만스러운 거 있잖아요. 데스노트 한번 꺼내주세요. 데스노트를 가장 적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요즘 MZ세대들은 솔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상처가 좀 받긴 해요. 그런 횟수를 줄이기 어떻게 하냐면 훈련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사전에 이 선수와 미팅을 많이 해요.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이론적 배경만 설명만 될 수만 있다면 확실히 따라와 주는 게 또 요즘에 MZ세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면 난 따르겠다. 네네, 함정에 따르다. 근데 당신이 했던 게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달라. 그러면 얼굴에 바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공부를 하고 알아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이한빈 코치는 직접 올림픽을 참가해 봤으니까 그 부담감을 알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 나갈 때 선수의 부담감 같은 거? 부담감보다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올림픽 한 경기 치르고 나면은 뭐 네이버에 실시간으로 이름도 올라오고 그런 게 그런 이슈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경기를 어쨌든 저는 메달을 못 땄거든요. 못 따고 나서 악플들을 받으니까 악플들 왜 선수들 악플 많이 받잖아요. 성적 안 좋으면. 네. 그 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양궁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악플 받거나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그걸 멘탈 진짜 힘들 것 같아. 시합을 못 타서 멘탈이 깨졌다기보다 악플을 보고 나서 완전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슈를 받은 것도 처음이었고 악플을 받은 것도 처음이어갖고 한국 돌아와서 거의 이제 훈련에 집중을 못하고 이제 술만 먹고 해가 저했을 때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멘탈이 나름 진짜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악플에 악플이 좀 심했어요. 한 3만 건 정도가. 3만 건이나. 네, 네. 와. 그 쇼트트랙이 이제 완전 인기 종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베이징 때 저희도 이제 크로스컨트리는 사실 비인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진짜 힘들게 준비했기 때문에 완주를 할 수 있고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저렇게 해서 뭐 대표팀 하냐, 몇 등이냐, 뭐 그게 왜 나가냐, 돈 아깝다 하는 거 보면 사실 마음이 좀 아프고 선수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물어보면 다 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사실 할 말이 없죠. 시합에 집중해라. 시합 집중하자 이러죠. 예. 악플도 응원이다. 딱 그러죠. 아, 근데 악플도 응원이다. 아, 이거 좋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악플이 응원이야. 관심이라고 생각해야죠 저희. 저희는 그만큼 이제 관심이 그만큼 없으니까. 관심이 맞아요.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선수가 하는 말이 선생님 무풀보다 낙풀이 낫습니다. 저도 사실은 악플이라도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정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소치 때는 이제 처음 나가는 거였으니까 제가 엄청 떨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아시는 분이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어차피 너 아무도 안 봐. 어차피 너 아무도 안 보니까 긴장 풀고 그냥 해. 그때 딱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선수 중에는 그 올림픽을 나갔다가 굉장히 이렇게 악플 받다 보니까 왜 올림픽은 선수들의 꿈인데 나 이제 더 이상 올림픽 나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충격적인데 진짜 그런 말을. 저는 뭐 사실 뭐 저도 그 장애를 갖고 운동을 하다 보면 항상 뭐 격려의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7대0, 8대0 나도 저희가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거는 관중석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괜찮아 끝까지 응원해주는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시합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플에 울타리에 이렇게 갇혀 있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툴툴 털으시고 다음 올림픽 때는 꼭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주고 싶냐면 그것 또한 국가대표의 사명이다. 왜냐하면 산으로 따진다면 저희 국가대표는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히말라야 정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도 부족하고 바람도 많이 받고 생명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악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국가대표라는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견뎌야 될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나처럼 후회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한민 코치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러면서 괜찮았어? 그 10년 전에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좋은 선수란 어떤 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드세요? 크로스컨트리는 길게는 50km까지 있잖아요. 훈련도 사실 되게 반복적인 거거든요. 매일 20km, 30km 러닝하고 롤러스키 타고 진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선수, 잘하는 선수들은 결국엔 착하더라고요. 이게 착하다는 게 본인만의 어떤 규율에 대해서 잘 따르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지도자가 좋은 소리 해주거나 노력했을 때 고마움을 표현할 줄도 알고 어떤 기본적인 걸 잘 지켜나가는 선수들이 결국에는 오래가고 좋은 성적을 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가 스스로 자기한테 너 진짜 열심히 했어?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 그게 결과적으로 실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저희는 스타트 바를 잡고 준비를 할 때 선수 이 눈빛에서 보여요. 불안한가? 아니면 자신감이 있는가?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고 준비가 다 된 선수는 흔들림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런 물음을 던졌을 때 대답이 바로 이렇게 탁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수를 얘기했다면 좋은 지도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은지. 부모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썰매를 이제 탄 지 3일 됐는데 이 아이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놀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를 갖고 스포츠를 하면서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 아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작은 사회니까 여기 시간 약속 지키는 이게 다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빌런이 되고 싶습니다. 아닌 거를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대 보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트러블을 감수하고 내가 해야 될 만 해야 된다라고 항상 방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가거든요. 오늘도 네가 쓴소리는 할 건 해야 돼라고 하고 그 대신에 그 쓴소리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나의 감정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멘토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도자는 이제 소통을 하는 지도자가 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강압적이게 되는 거고 혹은 이 선수한테 내가 운동을 덜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선수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보고 지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선수들을 한번 모실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나, 과연
이 감독님이나 코치님처럼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하면은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화이팅!